동북아시아 최강국이었던 고구려. 그 고구려의 운명을 결정했던 한 남자가 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연개소문입니다. 그는 고구려 말기 최고 영웅으로 칭송받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란과 내분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킨 역적으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고려와 조선의 유학자들은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했고 당나라에 맞섰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시대적 고난 속에 역사의 자주성이 강조되면서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급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연개소문이 진정한 민족의 영웅이 맞는지, 그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개소문은 매우 유능한 정치가이자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직접 지휘한 전투에서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으며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도 연개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사서에서는 비록 적이지만 능력이 출중했던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심지어 중국 소설이나 연극에도 연개소문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등장하는 등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이 그토록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민족의 중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영웅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연개소문의 출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의 조부 때부터 고구려의 군권을 장악한 쟁쟁한 가문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권을 맡는 대대로 지위에 올라야 했는데 당시 여러 귀족이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겨우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를 다스리던 영유왕은 당나라에 맞서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굽히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나라와의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지키기만 하면서 남쪽을 공략하자는 서수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고구려 군부는 당나라에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쳤고 이것이 바로 남쪽은 지키기만 하고 서쪽으로 진격하자는 남수서진 정책입니다. 연개소문은 남수서진 정책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왕과 여러 대신들은 연개소문이 군권을 장악하는 것을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대로의 지위에 오른 연개소문은 계속해서 강경론을 펼칩니다. 게다가 연개소문의 세력은 나날이 강해지는 중이었고 왕을 비롯한 집권층은 이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유왕과 대신들은 연개소문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파악한 연개소문이 선수를 쳐서 영유왕과 100여 명의 대신들을 살해하고 고구려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노받고 상남자죠. 수 틀리면 왕도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민족의 자주성을 드높인 영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외세와의 관계에 있어 언제나 강경론자들은 자주적으로 보이고 진짜 민족을 위하는 자로 보이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영유왕을 비롯한 고구려 지배층이 왜 온건론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구려는 광교토대왕 시기부터 이미 남쪽으로 진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평양천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은 본격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해서 백제와 신라를 최대한 밀어붙입니다. 이후에 고구려 왕들은 이 정책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이 분열의 혼란을 벗어나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 당시의 중국은 통일되지 못하고 5호 16국 시대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정세는 극도로 불안했고 그 혼란을 이용해 광개토대왕은 북서쪽으로 영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남북조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차차 혼란이 잦아들 기미가 보였고 결국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통일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통일된 중국은 영토와 인구에 있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막아내는 정도는 고구려의 국력으로 가능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공격해 땅을 빼앗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둘째, 후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처음에 백제와 신라를 남쪽 지방의 작은 촌동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들은 주변을 복속하면서 나름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고구려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나제 동맹으로 인해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상실한 사건은 고구려에게 상당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한강 유역은 해상교류를 통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동아시아의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백제와 신라로 인해 고구려는 전선이 북서쪽과 남쪽으로 분산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중국이 강성해지는 시기에는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남쪽을 장악해 후방을 안정시키려고 들었습니다. 이게 남하 정책의 핵심 배경입니다. 이를 따랐던 고구려의 영유왕은 결코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당시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를 구한 영웅 고건무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으로서도 훌륭했지만 왕으로서도 국제정세에 대해 냉철히 판단하는 훌륭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를 물리치기는 했지만 상당한 국력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고구려로서 새롭게 떠오르는 전성기의 당나라에게 공세를 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당나라는 주변 이민족 국가들을 모두 제압하고 중국의 패자로 자리 잡은 통일왕조였습니다. 동돌궐이나 설현타 등 고구려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들은 모두 당나라에게 압박당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즉위한 당태종은 고구려 정벌에 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왕은 화친을 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천리장성을 쌓는 등 당나라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에 대해 방어적으로만 대응했던 영유왕은 결국 연개소문을 비롯한 군부 강경파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마침내 정변을 일으킨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시해하고 그 시신을 토막내서 시궁창에 버립니다. 이는 고구려가 당나라와의 평화는 없다 라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낸 선언이었습니다. 연개소문 당시에는 본인의 출중한 역량과 아직 남아있는 고구려의 국력으로 당나라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태종과의 전쟁으로 인해 고구려의 국력은 거의 다 소진됐고 이어지는 당나라의 공세를 막아낼 여력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병합해버렸기 때문에 고구려는 남쪽으로 진출할 기회를 잃은 채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연개소문 아들들의 권력투쟁은 고구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 자살 행위였습니다. 결국 연개소문 사후 근근히 버티던 고구려는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 공격에 의해 멸망합니다. 혹자는 연개소문이 10년만 일찍 태어났다면 당나라가 안정화되기 이전에 고구려가 중국 대륙으로 진출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더욱 분노한 당나라를 상대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개소문이 70년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나라는 당태종 사후 오래지 않아 위구르 제국과 토번 등 이민족의 발호로 인해 다시금 어려움을 겪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외세의 침략과 내부 반란으로 인해 멸망하고 5대 10국이라는 또 다른 혼란기가 중국 대륙에 찾아옵니다. 이렇게 중국이 다시 어지러워졌을 때 착실히 국력을 회복하면서 남쪽 지방을 장악해 후방을 안정시킨 고구려가 존속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런 고구려에 연개소문과 같은 뛰어난 군 지휘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고구려는 중국 대륙 깊숙하게 영토를 확장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전성기 당나라와의 전면전을 택하면서 그러한 기회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비록 그는 당나라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고구려의 국력은 치명적으로 쇠약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해 사후 불과 3년 만에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구려는 급격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적인 민족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한 인물임은 분명합니다만 그의 존재로 인해 결국 우리 민족 최강의 정복국가였던 고구려가 조기 퇴장했습니다. 본인은 노빠꾸였지만 고구려를 빠꾸시켜버린 겁니다. 언제나 강경론자는 멋져 보이고 온건론자는 비겁해 보이는 게 후대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온건론자가 반드시 비겁한 것은 아니고 모든 강경론자가 반드시 민족을 용성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연개소문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연개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